예,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통일 강의는 또 토론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이 분야에 어떻게 보면 거의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남한 주민이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때까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남한 주민이었구나. 이제는 정말로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그 각오를 한번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 함은 한반도 전체가 나의 조국이고 한반도의 전 주민이 나의 동포라는 생각에서 현재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을 두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내 머릿속에는 나의 행동은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고 한반도를 경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DMZ 비무장지대 가서 여기가 우리의 북방 한계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남한 주민입니다. 북한이 도발한다 해가지고 저놈들은 죽어도 안 돼, 모든 걸 끊어, 남한 주민입니다.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조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산가족 상봉도 있고 여러 가지 인도적인 문제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정치력이 있습니까? 남북 간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입장을 좀 더 지지를 받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눈치를 봐야 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국력에 걸맞는, 세계 10대 경제관계에 걸맞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치적 강국에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주권 국가라서 당당히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군사 주권국입니다. 분단 상황에서는 전쟁의 위험 속에도 살아야 되지만, 사실상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보다 훨씬 강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우리가 핵무기를 빌릴 수도 있고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JLS의 군사력은 북한은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남침을 한 격이 있고 도발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시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상대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압도적인 군사력의 유지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권국가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그 주권국가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해서 주둔할 수 있지만 지금 안보적 위협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군과 협력하고 주둔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전쟁의 위협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완전한 주권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정도 성장하고 동맹은 더욱더 깊어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한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무기도 사야 되고 부르면 또 이라크나 어디 가야 됩니다. 군사 주권국, 이것도 독립 주권국가로서의 중요한 가치이고 돈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경제 강국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일제 36년의 질곡 속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 띄워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 게 아닌가요? 국가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이 있습니까? 토지 있습니까? 세계는 자원 전쟁인데 자원이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반도입니까? 섬이지요. 교통로도 없습니다. 국가 성장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없습니다. 한계 상황입니다. 통일이 되면 노동력, 자원, 시장, 반도로서의 교통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G7 진입이 꿈이 아닙니다. 통일은 대박이 아닙니다.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해방 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했던 그 노력을 한다면 통일에 닥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G7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정치 강국에, 경제 강국에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통합된 사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에 진보, 보수, 좌우가 이렇게 경쟁하는 것은 그 사회를 튼튼하고 강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21세기 지금 2022년 7월 1일 이 시기에 우리나라 사회에 드러나는 이 좌우 극한 투쟁,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어느 국가 지금처럼 이렇게 좌우가 진흙탕처럼 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남남 갈등에, 북한의 남북 갈등에 북한이 이념적 갈등에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거기에 또 함몰되어 가지고 어느 사회도 볼 수 없는 꼴불견에 지금 우리나라 작태가 지금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일이 된다고 해서 사회 갈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대립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공부해서가 아니라 독일 통일의 제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독일은 분단 시즌은 꿈도 꿀 수 없는 정치 강국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2만 2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지만 그것은 통일 독일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군사 주권국이 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터졌을 때 그렇게 미국이 간청해도 통일된 독일은 노했습니다. 그건 국가 이익이 아니다. 군사적으로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독일입니다. 서방 선진국의 모두가 포함된 EU 1년의 GDP 총 생산량의 3분의 1을 통일 독일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장벽은 아직까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동독 출신이 불과 지난해까지 15년간 그것도 여성이 총리를 하였고 연방 대통령, 연방 국회의장, 축구 대표팀 감독 모두가 동독 출신이 거쳤습니다. 강력한 독일을 동서독 주민은 합심하여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가지 않은 길, 독일 통일이 비록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만 그러나 한반도와 독일의 차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통일의 길은. 그러나 끝까지 가야만 하는 길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공감하시면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통일을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자제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가야만 길이라 한다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 통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유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드립시다. 이 말은 오늘 조금 논란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 기본제 자유민주주의를 이민민주의에 대치되는 반대 개념으로, 대항쟁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대부분의 학자들도 리버럴 데모크라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프랑스 혁명에 나온 부르주아의 개념, 재산과 교양을 갖춘 시민계급의 자유, 그래서 사회주의권 공산주의에서는 그걸 비판하죠. 우리나라 헌법에 교제된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법제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우리 헌법의 영문판은 자유민주주의가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프리덤 앤 디모크라시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자유민주주의를 o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로 확실하게 freedom and democracy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이렇게 물론 잠깐 바꿨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freedom과 democracy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freedom and democracy,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정확하게 보려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로 되어야 될 것이 왜 자유민주주의로 못 박혔냐? 그것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헌법받을 때 다분히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원래 뜻을 하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독일 헌법을 따른 겁니다. 우리는 많은 법학자들이 독일에서 공부했다시피 바로 독일의 기본법, 헌법이 프라이하이트리에 데모크라티스의 그룬트오르드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가 바로 독일 헌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되어 있고 그것을 취각해서 북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현했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유와 민주주의,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가치가 더 의미가 있고 이것은 모든 인류가 쫓아야 될 가치입니다. 따라서 통일의 길에서 이런 이념적 지향성은 제3의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프리덤 앤 디모크라시,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기초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통일의 원동력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통일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남한 땅을 1인당 국민소득 100만 달러 만들고 지상낙원을 이뤘다 하더라도 우리는 통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통일은 누가 하느냐? 북한 주민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더욱더 인간다운 선진민주국가로 만들고 더욱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북한 주민에 달아가서 우리 사회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함께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의 하는 노력은 통일 준비입니다. 통일의 실현은 북한 주민이 하는 겁니다. 그들이 눈과 귀를 뜨고 인민민주주의보다 저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더 인권과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있구나, 더 인민이 주권주의구나,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그 옳은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걸 위해서 그들 스스로 평화적으로 이룰 때야만 통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의 원동력은 북한 주민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통일 준비인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이 순간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상대방과의 협상하듯이 이 순간 어느 순간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에 다가간 노력,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력, 경제력이 50배나 차이가 나는 더 잘 사는 이 대한민국의 영향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칠까? 그것이 전전긍긍 갈 겁니다. 아무리 통제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김정은이 김일성이가 존재하는 한 죽었다 깨도 현실화시킬 수 없는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어 가고 있는 이 남한 사회를 북한 주민들이 알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북한 동포 함께 인간당을 살고자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깥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한민국 어떤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난 정부는 법으로서 규제했습니다.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이름도 참 잘 지었습니다. 참 교묘하게 지었습니다. 마치 그 법을 통과할 때 주장했는 것처럼 적경선에서 대북전단을 뿌리면 북한이 그것에 불만을 품고 도발을 하게 되면 적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다칠까 싶어서 법 이름도 포장을 대북전단금지법, 또 명분을 적경지역 주민의 어떤 안전을 보호하는 듯한 그런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실상 이름은 남북교협력의 개정법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대북전단을 보낸 목적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정보의 제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북한이 남쪽으로 대북전단 기구를 날리지 않는데 우리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으로 보내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저는 대북전단 보내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보내지 않는 형식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전단을 날리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정부가 그런 단체들을 불러가지고 야 하지 마라, 북적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할 필요 없다, 그 대신 우리가 정부 당국이 나서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니 하지 말라는 것과 하고 정부 당국이 전혀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준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시도하는 사회단체들의 노력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독소조항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법 규정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제3국, 중국이든 유럽이든 어느 국가에서도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자유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원하고 한다면 북한 주민들과 함께 각다과 우리 마음을 전해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 알려야 될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주는 그 법이 바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북한 주민들에게 스스로에게 판단을 하고 스스로에게 변화를 요청하는 그 노력에 아예 문을 막아버린 것이 대북전단금지법입니다. 그 포장도 이름도 제목을 대북전단금지법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이 독소조항은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의 원동력은 북한 주민이 했지만 여러분 핵무기 폐기 원동력도 북한 주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국제제재만으로 북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폐기하리라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랬고 국제제재만으로는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외부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하는 방어 체제 안보용이다, 그런 명분을 강화시켜주고 대북 제재가 강화될수록 김정은과 북한 주민이 오히려 외부에 대응하는 일체감을 형성하는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 것입니다. 대북 제재는 필요합니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는 핵무기 해결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충분 조건은 뭐냐?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김씨 일가가 핵무기를 만드는 목적이 외부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한 국가 체제 안보용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북한을 선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공격하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가 없을 시절에 미국과 군사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을 시기에 그 얼마나 군사적인 긴장감이 많이 있었습니까? 푸에블로, 미르나무 사건, 울진 삼척 등등. 그때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북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을 미국이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 단언하지 안 한다면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솔직해져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실을 북한 주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침략 공격이 사실이 아니구나. 북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것을 환호하고 박수치고 자랑스러웠던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것이 바로 핵심의 원인이구나. 핵무기 개발이 우리 체제의 안전 안보가 아니라 저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 확산용이구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사실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눈가기를 여주고 대한민국이 어떠한 전쟁도 반대한다는 것, 설령이 만에 하나 미국이 전쟁 개시한 맹동분다 있더라도 우리는 반대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미국이 함부로 전쟁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핵무기가 여러분의 바로 불행이다. 핵무기가 바로 여러분의 헐벗고 굶주림의 핵심이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라. 그들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 주민이 변할 때 그들의 눈가기를 열어야만 핵무기 해결은 물론이고 통일의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간 관계 생략하고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윤석열 신정부가 지난 정부를 반성하고 앞으로 하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통일은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나 인간다운 삶에서 내가 당당하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당당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에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통일을 위해 실천하려고 해 나가겠다고 이 각오, 이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여는 것은 그들에게 SNS를 주든지 TV를 보여 라디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이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제 계기는 바로 주변에 있는 탈북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남한에 와 있는 정착한 탈북자들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북한 주민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든지 돈을 붙이든지 편지를 교환하든지. 이 북한 탈북 이탈 주민들이 북한에 있는 자기 부모나 형제나 친정이나 친구들에게 이렇게만 전할 수 있다면, 야, 아버지 어머니, 친구야, 오빠 동생, 내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었을 때 그 가졌던 꿈, 그 꿈을 나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와서 누리고 있다라고만 전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성공 스토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장 북한 주민들은 이 남한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동포를 더욱더 다시 보고 그들의 체제를, 그들이 이때까지 기존의 사고를 바꿔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는요, 군사동맹이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은 미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 우리 핵심 가치입니다. 따라서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뿐만 아니라 가치동맹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우리 대한민국만이 자유와 민주, 인권, 우리가 이 자유와 민주, 인권을 가진 데 미국이 많이 도와준 것은 사실인데, 이 대한민국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게 어느 정도까지 관계를 개선해야 되면, 미국 형님, 당신들의 중심 가치가 자유와 민주와 인권 아닙니까? 이 한반도 전역에 당신의 가치, 이 대한민국 중심 가치를 함께 실현해 보십시다.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이 존재하는 여기에서의 한미 동맹 관계의 심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두 개의 있는 정치 체제를 바탕으로 하되 한반도 전체가 자유와 민주와 인권이 실현되는 그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까지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는 더욱더 심화되어야 됩니다. 그 가치를 공유하면서 비록 단기적으로 드러난 대북 지지, 대북 정책 간의 정책상에서 한미 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서로가 가치를 공감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성장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서로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까지 저는 한미 강화의 동맹관계가 심화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러한 또 심화된 한미 동맹관계를 전제로 할 때 중국이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미국의 배경이 없는 대한민국, 중국이 얼마나 러시아가 웃기게 보겠습니까? 섣부른, 서투른, 어설픈 민족주의가 아니라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의 인식이 좋아하는 레알폴리틱, 그런 바탕 속에서 한미관계는 더욱더 심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사업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UPF가 이 아시아에 유엔 본부를 유치하는 계획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또 제 나름대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접경 지역에 유엔 평화대학교를 유치하자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유엔의 193개 회원국에 매년 한 명씩의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2년제 석사 과정만 먼저 해가지고 DMZ 접경지역, DMZ는 상징적으로 DMZ 내에는 상징적인 광장만 하고, 남쪽 접경지역에 유엔 평화대학교 본부를, 또 북쪽 접경지역에 별관을 만드는 형식으로 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확산하는, 소위 말하는 평화전사를 양성하는, 1년에 193명의 평화의 전사들이 만약 배출된다면 그들의 193명, 1학년, 2학년 400여 명이 합숙하면서 그들 간의 연대적인 감정을 교류하고 평화를 탐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들이 돌아가서 국가의 각국에 또는 국제기구에 봉사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세계 평화가 좀 더 기여하지 않을까. 더구나 세계의 화약고를 하고 동북아 화약고를 떠나 세계의 화약고를 할 이 동북아 전쟁이 일어났던 이 화약고인 DMZ 지역에 평화를 상징하는 유엔의 평화대학교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 공고화에도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대학교를 만드는데 전 세계의 모든 기업, 모든 사람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하지 않을 국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 유엔 평화대학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왕정도 있지만 저는 통일 일꾼으로서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DMZ의 국제기구가 유엔기구가 관할하는 대학교를 시험을 해서 북한에 항시적으로 상시로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개척한다는 것도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유엔 5 본부에 더불어서 우선 이 유엔 평화대학교, 이것은 지금 상황도 가능합니다. 대학교를 만들자는데 대북 제재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전쟁 무기도 아니고. 김정은도 북한도 유엔 회원국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유엔 평화대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사회 보도에 여기에 DMZ의 정기협정 서명국인 미국, 중국, 북한 이사회 보도, 예를 들면 김정은 보고 김여정이 이사회 이사로 참여시켜라, 함께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DMZ 유엔 평화대학교는 북핵 문제 해결되기 전에도 이 상황에서도 교육적인 이 기능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되어서 혹시 종전선이든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 그 종이 한 장이 무슨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평화협정이나 아니면 종전협정에다가 부속 조문에 넣든지 아니면 별건 함께 발표를 해서 유엔 평화대학교를 세우기로 합의했고, 만약 실천한다면 종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DMZ의 유엔 평화대학교 평화를 회복, 유지, 확산하는 기구가 설치된다면 한반도의 평화 안정 더욱더 적극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는 의미 있는 탑을 하나 세웠습니다. 저는 정책 보고서 글 쓰는 것이 저의 주업이지만, 그러나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평생 제가 글만 쓸 거냐. 2년 전에 8.15 날 2020년 8월 15일 날 광복절날 문득 들었습니다. 이 광복절날 이걸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날인가? 여러분,
8월 15일은 광복절이긴 하지만 이미 바로 8월 15일은 바로 분단날입니다. 36년간의 일제 압적 속에서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 투쟁했던 우리 독립투사 열사들께서 8월 15일 되다 광복절 만세 외치고 뭐 헌화하고 그거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놈들아 우리의 노력을 헛되지 말라면 아직까지도 분단되고 있느냐, 통일시켜라. 그것이 더 그들의 바라는 염원 아니겠습니까? 8월 15일 광복절은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의 날이 아니라 부끄러워야 됩니다.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날을 부끄러워하고 통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한 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난해 1년간 준비해서 지난해 2021년 8월 15일 날 탑을 세웠습니다. 남북한이 모두가 숭상하는 세종대왕을 훈민정음체로 열려라. 밑에 분단을 쓰고 분단선패 철조망에 가시 8개의 가시를 그렸습니다. 가시로 분단된 전국 팔도의 분단이 열려라는 의미에서 쓰고, 옆에는 1945년 분단해를 적었고 그 옆에는 비워두었습니다. 언젠가 통일되는 그 해를 적어놓기 위해 비워두었습니다. 뒷면에는 지난해가 분단 76전입니다. 그래서 가시 철조망 75개를 먼저 그려놓고 8월 15일 날 정부는 오전 10시에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지만 저는 12시 정오에 현장에서 분단 76전을 맞아서 가시 철조망 하나 더 그려놓고 분단을 부끄러워하면서 통일을 염원하는 염원식을 가졌습니다. 오는 8월 15일 날 역시 분단이 그때까지 안 되겠죠. 계속 되겠죠. 철조망을 하나 더 그려놓고 12시에 통일 염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통일되는 그날까지 저는 8월 15일 날 정오에 저런 염원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사실 이 염원탑을 광화문에 가면 그 동화면시 앞에 보면 우리 도로 원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의 모든 전국 팔도의 도로에 이제 거리가 측정되는데 그 자리에 저 탑을 세우고 싶었으나 서울시와 협조가 되지 않았고, 남산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 기구관도 협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주의 민간인 통제선 내에 있는 통일촌에 있는 무궁화 동산에 이미 임시적으로 모셨습니다. 광화문에는 이수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우리 민족 역사적인 영웅들이 모셔져 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만 바라보고 살 겁니까? 이 대한민국이 발전이라는 미래 비전이 통일이라면 광화문 그 광장에 저 비석을 세워놓고 국민들이 지나가면서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광화문 광장을 더욱더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함께 이 통일염원비가, 이 비가 안 내려줬습니다. 누가 만들더라 통일염원비가 광화문 광장에 세워서 우리의 국가 미래 비전으로 함께 마음을 합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에 저녁에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송광석 회장님도 함께 하는데요. 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통일염원비는 전국에 하나 맺게 되지만 여러분 DMZ 남방항기선 가면 통일전망대가 열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 가면 접근금지, 통제금지 이런 거 있는데 통일전망대 가면 북쪽을 보라고 망원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망원경으로 북한에 관심 있게 봅니다. 사실 구경 삼아 보는 거지요. 저는 그 자리에 건너편도 우리나라다, Over there is Korea too, 이 통일염원 표지판을 모든 통일전망대에 세우자 합니다. 나중에 관계가 개선된 북한 지역에서도 그렇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건너편도 같은 우리나라 아닙니까? Over there is Korea, 같은 Korea too입니다. 그래서 통일염원 전망대에 가서 북쪽을 바라볼 때 또는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볼 때 비록 분단되었지만 우리는 한 나라구나,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이 의지가 식어지고 식지 않도록 그런 통일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금년 8월 15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우선 백령도, 연평도, 강화도, 김포에서 저 강원도 고성까지 모든 통일 전망대에 이 통일 염원판 표지판을 세우기를 염원하고 오늘 저녁 회의에서 발대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든 간에 여러분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일 분야의 어느 사회, 어느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가운데서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제가 사주 같지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나는 남한주의 주민으로 이때까지 살았구나. 오늘 이 자리부터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겠다. 그리고 통일을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해 나겠다는 각오를 가져졌으면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를 개최해 주신 주최자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